북한을 방문 중인 시진핑 주석의 대북 특사가 김정은의 최측근 최룡해에 이어 북한 외교수장인 리수용과도 만났습니다. 김정은과의 만남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접견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철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신 것처럼 숭타오 특사가 최룡해를 만났고 또 리수용과는 회담까지 가졌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좀 이어진다면 글쎄요, 김정은과의 만남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커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이제 김정은이 안 만날 수도 있는 요인도 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중국에 당대한 다음에는 보통 정치국 상무위원급, 그러니까 서열로 볼 때 중국에서 한 10위 안에 드는 사람을 보냈는데 네. 이번에는 물론 당대당 관계에서 당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는 적합한 책임자이긴 하지만 숭타오의 서열이 중국 내에서 한 50위 정도나 될까? 그 정도, 물론 장관급이긴 합니다. 근데 네네. 장관이 부총리급이 워낙 많은 거죠, 중국에. 그래서 김정은이가 굳이 안 만나줄 수도 있고, 만나준다고 하더라도 뭐 내일 아침 떠나기 전에 뭐 만나준다든지 이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예. 시진핑도 과거에 최룡해가 갔을 때 뭐 거의 안 만나주려고 그러다가 군복 입고 막 돌아다니니까 그게 눈에 거슬렸는지 민간인 복장을 하고 떠나기 직전에 잠깐 들려라. 그래서 만나준 적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안 만나준다고 해도 저는 놀라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의 의도가 지금 중국에 주는 메시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안 만나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그렇지만 안 만난다면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잘 해석해 봐야 된다. 네. 김 의원님 만남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상황이 그 맥락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5개국을 순방을 하고 특히 북경 가서 시진핑 주석과 겉으로 보도되지 않는 깊은 얘기를 나눴을 수가 있고 그 의중을 메시지나 친서를 통해서 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떤 형태로든 최영해나 뭐 이수용을 통해서 간접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김정은의 행태라든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 관심을 끌고 자기가 모든 결정의 중심선상에서 어떤 그런 것을 보여왔기 때문에 만나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결정은 뭐 김정은의 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진핑 주석이 지는 태양이 아니고 떠오르는 태양, 새롭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영향력 하에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방북 베이징 방문 이후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의중을 타중하는 그 공동 관심사라는 게 뭐 단순히 당대회가 어떻게 됐냐 이런 것이 아니고 미중 간에 우리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가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그리고 그 의도를 서로 의중을 탐색하는 정도의 그런 회동은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형식은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것을 통해서 이 가능성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그 이른바 테러 지원국 그 포함 이런 것이 미국에서 강력하게 압박 수단을 내놓을 만 했었는데 중대 발표라고 그걸 빼놨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중국이 원하는 전략적 목표는 다시 회담 국면으로 이 상황을 육자회담 국면으로 돌이키려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숭타오의 방북이 상당히 상징성과 적시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될 그 포인트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 의원님께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까지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숭타오 특사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가 된다면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예측 가능하십니까? 네. 아니 무엇보다도 분명히 얘기할 거는 중국의 당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당대당의 중국 공산당의 당수의 그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당 우호 관계 또는 뭐 중국 인민과 북한 인민의 인민 간의 우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도 당대에서 일어났던 일을 일단 설명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나 우리가 더 중시하는 거는 지금 북핵 문제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시진핑 주석이 회담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회담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 종합해서 중국으로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은 이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첫째는 추가로 도발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청을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가능하다면 대화에까지 나와준다면 더없이 좋겠다. 만약에 대화에 안 나온다면 우리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할 수 없이 원치 않지만 동의해서 제재에 지금 가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네. 당신들이 도발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러나 대화에 나온다 그러면 향후에 제재가 풀려가는 쪽으로도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북중 간의 양자 관계에 있어서도 무역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했지만 음으로 양으로 도와줄 수 있으니 대화에 나오면 정말로 좋겠다라고 하는 의향을 전할 게 거의 분명합니다. 만나준다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김정은의 대답이 더 궁금한 거죠. 김정은이 거기에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런 상황을 판단하는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시진핑 주석한테 시 주석이 지금 어떤 입장에 있냐면 트럼프가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왜 영향력 행사를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한테 사실 우리 영향력 크지 않다. 친구고 뭐 무역도 많이 하지만 이거 핵 문제는 전혀 달라서 내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할 사안도 아니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뭐 이런 거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지만 말을 안 듣는다. 그러나 당신이 북한하고 대화를 재개한다면 그거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왜 미국은 그 방식은 취하지 않고 자꾸 제3자인 우리한테 자꾸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을 위해서도 우리 둘이 너무 친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뜻은 잘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아직 이를테면 장거리 미사일 지금 발사할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 준비가 되면 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중국의 얘기만 듣고 북한이 저는 대화로 나온다 이렇게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히 만약에 중국이 엄청난 제재 해제도 용의가 미국을 설득해서 제재를 좀 완화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엄청난 뭐 사실상 경제 지원 같은 걸 해준다고 그런 적극적인 정책을 하면 혹시 몰라도 지금 중국이 근데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환구시보에 나온 얘기처럼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김정은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관건이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그러니까 슝따오의 그 역할은 네. 메신저로서 뭐 결정을 위한 면담이 아니고 그 위치도 그렇고 김정은의 의중을 파악해서 전달하는 그야말로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데 네. 거기에서 지금 김정은의 그 이른바 전략적 셈법은 뭐냐면 트럼프의 이번 그 아시아 5개국 순방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미국을 시험 하나 들지 말라. 더 이상 그러면 어쨌든 이 변명의 시대는 끝났고 힘의 우위에 의한 강력한 어쨌든 제재를 가해지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준비가 안 돼서 도발을 안 한다는 것보다 이 동북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가 아주 복합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는 그리고 아마 이 모든 과정에서 중국도 전략적으로 이거는 북미 간의 당사자의 문제로 이렇게 몰아가려는 그런 전략이 있을 겁니다. 북미 간에.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조치를 취해라. 선조치하면 그럼 생각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면담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시 주석을 미중 간의 그 여러 가지 논의된 사항이나 그런 내용을 그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전달하는 네. 그 탐색적인 역할에 머물지 거기서 뭐 중요하게 막 이렇게 자기가 그 시 주석의 대변인인 양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면 북경에서 판단을 하겠죠. 아,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몰아붙이면은 이것이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 정권이 위험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메시지 전달이라든가 최영해를 비롯한 이 북한 수뇌부를 통해서 이런 분위기가 어떠다는 현장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시 주석의 판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번 대북 특사 파견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좀 냉랭했던 것에서 좀 해빙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또 김정은의 방중 협의도 있을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1차적으로는 변명에 가까운 자기 합류가 있겠죠.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김정은이 새로운 그 필요성에 의해서 현실적인 민생의 압박이 오는 제재 국면을 탈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면은 그런 얘기도 오고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마 추가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중국에서 또 다른 특사 파견이라든가 뭐
다른 제3의 장소에서 물밑 접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국의 이른바 감시망, 미국의 예의주시라는 이번 회동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다른 또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런 탐색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금 2달여 동안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군사 일정에도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뭔가 좀 민생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런 김정은의 어떤 행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2달 지났죠. 네. 조셉윤 미국의 육제회담 대표가 뭐 2달 정도 도발 안 하면 대화할 수 있다는 걸로 여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를 계속 흘려왔어요. 그리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 2차례 이상 북미 간에 2~3개의 대화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약간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엔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최고의 압박과 제재를 또 계속 강조해 왔죠. 그러면서 동북아를 쭉 순방하면서 일본에서부터 하나하나 자기네 물건들을 팔면서 약 3,50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적자가 3,500억 달러인데 한중일 요번에 물품 구매액 더하면 거의 비슷한 액수의 물건을 팔고 갔어요. 그러니까 한 차례 경제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이제 챙겼는데 그리고 돌아가서 여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상당히 말을 좀 자제해서 그 무력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또 다시 돌아가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뭐 중대 발표라고 해서 엄청나게 기대했잖아요. 거기서 얘기한 게 쌍중단 얘기를 하면서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의 제안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오해를 사는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미국은 지금 대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지금까지 강력한 최고의 압박을 가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대화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틸러슨 국무장관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면 북미 간에 대화를 하는데 북한이 그걸 받아들여서 미국의 체면을 지키면서 대화에 나가기 위한 조건들을 밝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실험하지 말고 그다음에 수출하지 않는다. 이 3가지를 국무장관이 아닌 미국의 국방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국무부에서 나온 얘기는 지금 북한도 아주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대화에 나올 수는 없고 확실하게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밝히면 우리도 대화에 응할 수 있다. 국무부는 아예 한 가지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다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4가지죠. 4가지지만 요번에 제가 숭타오 특사가 만약 김정은에게 그런 얘기만 들으면 굉장한 성과라고 보는 건 뭐냐면 북한의 입장은 지금은 사실은 대화 필요 없다. 북한도 뭐 그렇지만 실제로는 조건 없다면 북미 간의 대화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미국이 바라는 것 중에 4가지 중에 한두 가지라도 얘기를 해주면 그건 성과다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의 체면을 조금 세워주니까 트럼프도 자기 체면이 좀 사니까 그럼 대화 좀 한번 해봐라. 뭐 기대는 안 하지만 해봐라. 국무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 중에 북미 간의 대화가 된다면 그 기간 중에는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북미 간의 대화가 잘 돼서 서로 안보 위협이 없어진다면 비핵화 의지가 우리도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문을 열어놓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비핵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 북한이 그러고 있는데 북미 간의 대화가 잘 돼서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우리도 뭐 그 문을 완전히 닫아놓은 것은 아니다. 이 정도만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전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기대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귀순 병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귀순한 북한 병사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합동신문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합동신문을 통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또 우리 군의 대응 적절성 여부를 좀 밝힐 예정인데 어떤 이야기가 오갈 거로 예상이 되십니까? 귀순 용사든 뭐 탈북자든 누구든 간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동신문을 합니다. 이게 특별한 요번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첫 번째 그 신분과 귀순 동기 또 북한을 탈출해서 특히 판문점을 통해서 이렇게 집차를 몰고 오게 되는 그런 경위를 좀 더 확인할 거고 그런 전반적인 사실관계가 우선 제우선이죠. 그거를 추정이 아니고 뭐 CCTV를 통해서 확인이 아니고 그 의도 왜 이 시점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탈출하게 된가 그리고
그 신분이 정확히 뭐냐, 네. 누구를 뭐 운전하는 운전병이었느냐라는 것까지도 전반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되면은 이 JSA 그 판문점 공동경비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지휘관계를 좀 명확하게 밝혀서 우리 지금 언론이나 대한민국에서 자꾸 이것을 우리 군이 뭘 잘못했느냐 이걸 자꾸 포인트를 맞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왜 이 시점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기순했느냐는 그걸 잘 봐야 되고 이것을 자칫 왜 우리 땅인데 우리가 지휘권을 행사 못하냐 이런 방송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CCTV의 그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다루는 걸 영상이 공개가 되면은 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게 되면은 그런 그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뭔가 이렇게 말을 맞추기 위한 그런 걸 오해받는 것이 완전히 해소될 걸로 봅니다. 과거에 목함질의 도발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은 유엔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그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그런 그 협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은 어떤 도발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자꾸 우리 군이 뭘 잘못했느냐라는 그런 네. 그 포인트로 볼 게 아니고 특히 뭐 대대장이 자기 목숨을 하면서 포복까지 해서 구출하고 또 불과 1시간도 안 되는 기간에 헬기로 이성의 수술까지 하는 그런 즉응 시스템 같은 네. 거는 굉장히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충분히 이해하나 이것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나 시각은 네. 너무 우리 군의 팩트를 파인딩 해야지 잘못을 팩트 파인딩이 아니고 폴트 파인딩 잘못을 가려내는 그런 대상은 안 된다라고 봅니다. 네, 특히나 또 북한의 추격조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느냐 네.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CCTV가 공개가 된다면 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해지는데 네.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게 네. 북한 병사, 귀순 병사가 넘어왔을 때 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뒤에도 총을 쏴서 우리 영역에 우리 영토에 총알이 떨어졌느냐 예. 뭐 이런 것하고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북한군 병사들이 쫓아오다가 그 군사 분계선 자체를 넘어왔느냐.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그건 분명히 그건 너무 명백한 위반이죠. 근데 지금 이제 안타깝게도 남북한 간의 모든 채널이 끊겼고 유엔사하고 북한과의 그 대화 채널도 꺾여서 모든 게 끊겨서 2009년 이후에 대화의 본바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천안함 폭침 여기 대해서도 항의했는데 회담이 이루어지지도 못했고 항의하는 거 제대로 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의할 수 있는 거는 확성기 방송 통해서 항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 데다가 2013년에 북한이 남북 간의 경색된 국면에서 핵실험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나오니까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게 아직도 그들은 그 상황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전협정? 이미 우리는 뭐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버릴 가능성이 커요. 따라서 이것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규범적으로 작동하는 거 그런 거보다도 추후에라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를테면은 그 JSA에 있어서 경비는 우리가 맡고 있고 그러나 발포권은 또 미군이 막 갖고 있는데 이렇게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언제 미군의 허락을 받고 발포하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것을 규정을 바꾼다든지 이런 데 우리가 좀 참조해야 되는데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규범력을 가지고 항의할 수 있겠죠. 항의할 수 있지만 그들의 반응이 나올 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생각하는 게 자기네 병사 하나가 남쪽으로 귀순했다고 하는 것 막는데 급급하고 네. 그런 소식이 어느 누구에도 북한 쪽에는 안 알려지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크게 자기네들이 키우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커지면 대응은 하겠죠. 그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지금 사실 상황이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되느냐 마느냐 평창 동계올림픽에 지금 평화 국면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연말까지는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서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게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그렇게 크게 하는 것은 사실 유엔사와 우리 군 간의 역할 분담 예. 이런 거 조정하는 것이 더 현명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철호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당수의 그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당대당 우호 관계 또는 뭐 중국 인민과 북한 인민의 인민 간의 우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도 당대에서 일어났던 일을 일단 설명을 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나 우리가 더 중시하는 거는 지금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시진핑 주석이 회담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회담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 종합해서 중국으로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은 이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첫째는 추가로 도발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청을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가능하다면 대화에까지 나와준다면 더없이 좋겠다. 만약에 대화에 안 나온다면 우리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할 수 없이 원치 않지만 동의해서 제재에 지금 가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네. 당신들이 도발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러나 대화에 나온다 그러면 향후에 제재가 풀려가는 쪽으로도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북중 간의 양자 관계에 있어서도 무역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했지만 음으로 양으로 도와줄 수 있으니 대화에 나오면 정말로 좋겠다라고 하는 의향을 전할 게 거의 분명합니다. 만나준다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김정은의 대답이 더 궁금한 거죠. 김정은이 거기에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런 상황을 판단하는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시진핑 주석한테 시 주석이 지금 어떤 입장에 있냐면 트럼프가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왜 영향력 행사를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한테 사실 우리 영향력 크지 않다. 친구고 뭐 무역도 많이 하지만 이거 핵 문제는 전혀 달라서 내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할 사안도 아니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뭐 이런 거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지만 말을 안 듣는다. 그러나 당신이 북한하고 대화를 재개한다면 그거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왜 미국은 그 방식은 취하지 않고 자꾸 제3자인 우리한테 자꾸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을 위해서도 우리 둘이 너무 친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뜻은 잘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아직 이를테면 장거리 미사일 지금 발사할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 준비가 되면 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중국의 얘기만 듣고 북한이 저는 대화로 나온다 이렇게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히 만약에 중국이 엄청난 제재 해제도 용의가 미국을 설득해서 제재를 좀 완화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엄청난 뭐 사실상 경제 지원 같은 걸 할 때 뭐 거의 안 만나 주려고 그러다가 군복 입고 막 돌아다니니까 그게 눈에 거슬렸는지 민간인 복장을 하고 떠나기 직전에 잠깐 들려라. 그래서 만나준 적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안 만나준다고 해도 저는 놀라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의 의도가 지금 중국에 주는 메시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안 만나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그렇지만 안 만난다면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잘 해석해 봐야 된다. 네. 김 의원님 만남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상황이 그 맥락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5개국을 순방을 하고 특히 북경 가서 시진핑 주석과 겉으로 보도되지 않는 깊은 얘기를 나눴을 수가 있고 그 의중을 메시지나 친서를 통해서 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떤 형태로든가 최영애나 뭐 이수영을 통해서 간접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김정은의 행태라든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 관심을 끌고 자기가 모든 결정의 중심선상에 서 어떤 그런 것을 보여왔기 때문에 만나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결정은 뭐 김정은의 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진핑 주석이 지는 태양이 아니고 떠오르는 태양, 새롭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영향력하에 있고 북한을 방문 중인 시진핑 주석의 대북 특사가 김정은의 최측근 최룡해에 이어 북한 외교수장인 리수용과도 만났습니다. 김정은과의 만남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접견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철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보신 것처럼 숭타오 특사가 최룡해를 만났고 또 리수용과는 회담까지 가졌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좀 이어진다면 글쎄요, 김정은과의 만남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커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김정은이 안 만날 수도 있는 요인도 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중국에 당대한 다음에는 보통 정치국 상무위원급, 그러니까 서열로 볼 때 중국에서 한 10위 안에 드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물론 당대당 관계에서 당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는 적합한 책임자이긴 하지만
숭타오의 서열이 중국 내에서 한 50위 정도나 될까? 그 정도, 물론 장관급이긴 합니다. 근데 네네. 장관이 부총리급이 워낙 많은 거죠, 중국에. 그래서 김정은이가 굳이 안 만나줄 수도 있고, 만나준다고 하더라도 뭐 내일 아침 떠나기 전에 뭐 만나준다든지 이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예. 시진핑도 과거에 최령해가 갔을 때 또 트럼프 대통령 방북 베이징 방문 이후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의중을 타중하는 그 공동 관심사라는 게 뭐 단순히 당대회가 어떻게 됐냐 이런 것이 아니고 미중 간에 우리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가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그리고 그 의도를 서로 의중을 탐색하는 정도의 그런 회동은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형식은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것을 통해서 이 가능성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그 이른바 테러 지원국 포함 이런 것이 미국에서 강력하게 압박 수단을 내놓을 만 했었는데 중대 발표라고 그걸 빼놨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중국이 원하는 전략적 목표는 다시 회담 국면으로 이 상황을 육자회담 국면으로 돌이키려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슝따오의 방북이 상당히 상징성과 적시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될 그 포인트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 의원님께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까지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숭타오 특사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가 된다면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예측 가능하십니까? 네. 아니 무엇보다도 분명히 얘기할 거는 예. 중국의 당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당대